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업을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까지 크게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는 사회화의 의미, 맞죠? 그 속에 유형도 있었고, 두 번째 사회화를 보는 관점, 맞죠?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화의 과정, 그리고 사회화 기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 우리 배우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을 크게 네 가지로 한번 구분해 봅시다. 제일 처음 태어나서 있는 유아기, 그리고 유치원 다니던 아동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단계, 그리고 대학교 이후의 성인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배우는 내용이 어떨까요? 조금씩 다르죠?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자, 일단 유아기 한번 봅시다.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하는 일이 뭐예요? 갓난아기 때 먹고 자고 싸고, 맞죠? 이것만 해요. 이거는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살아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유아기에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하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말귀도 알아듣고 걸어서 이동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아동기를 거치게 됩니다. 아동기에는 어떤 걸 배우게 될까요? 이제 자기 주장을 막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엄마가 이런 행동은 안 돼. 장난감을 계속 사달라 했을 때는 그 장난감 이거는 사줄 수 있지만 이거는 안 돼. 여기까지. 떼쓰고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위험한 데로 갈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안 되라고 하는 게 좀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마라 라는 기본적인 규칙을 가르쳐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규칙을 학습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어떤 것을 배우나요?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겠죠.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쓰일까요? 아무 데도 쓰일 데가 없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고 또는 직장을 얻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배우는 것들은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겠죠. 지식, 기술.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진로, 직업과 관련해서 될 겁니다. 진로와 직업과 관련한 지식, 기술을 학습할 거고, 성인기에는 직장에서 배우게 되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 배웠던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지식, 기술 학습을 성인기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아기부터 성인기로 이렇게 네 단계로 쭉 구분했을 때,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을 했을 때 각각의 배우는 내용들, 배우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자, 이런 배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배우느냐? 그게 우리 이제 다음에 배울 사회화 기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사회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개개인한테 배울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단체, 조직한테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좀 체계적인 것으로 배우게 되는 그런 사회화 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크게 자, 네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자, 각각 두 가지씩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차적 사회화 기간. 1차가 있으니까 뭐도 있을까요? 2차적 사회화 기간이 있겠죠. 어떤 것을 배울까요? 자, 1차, 2차 구분했을 때 1차는 그렇죠, 기초적인 걸 배울 거고, 2차는 전문적인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초적인 것을 배우는 시기는 아까 과정으로 본다면 어떤 시기가 될까요? 유아기, 아동기가 되겠죠. 전문적인 것은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1차적 사회화기관과 2차적 사회화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가 될까요? 자, 기초고 전문적인 거니까 내용이죠. 맞죠? 그래서 구분하는 기준이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1차와 2차로 구분합니다. 또는 하나는 유아기, 아동기고 하나는 청소년기, 성인기 나와 있네요. 사회화의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과 시기에 따라서 1차적 사회화기관, 2차적 사회화기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기, 아동기는 어떤 게 이루어질까요? 기본적인 인성을 배우게 되겠죠. 여기에서는 기본적 인성을 1차적 사회화기관에서는 주로 담당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당연히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하나는 공식적 사회화기관. 공식 있으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비공식적, 잠시만요. 비공식적 사회화기관도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러면 공식적 사회화기관은 사회화가 주 목적이라 나와 있고,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은 사회화는 부수적 목적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부수적 목적이 원래 목적이 있는 대신에 얘는 원래 목적이 있고 사회화는 부수적으로 담당한대요. 그러면 둘의 구분 기준이 뭘까요? 목적이 되겠죠. 즉 사회화의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사회화가 목적이냐 그러면 공식적, 사회화는 부수적 목적이냐 비공식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위에 1차적 먼저 본다면, 자, 1차적 사회화기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아기와 아동기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기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 맞죠? 유아기는 대부분 엄마, 아빠, 뭐 누나, 언니가 있으면 뭐 그 형제 자매로부터 가족, 또 또래 집단, 뭐 친족, 이게 우리 1차적 사회화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청소년기에 성인기에 전문적인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학교가 되겠죠. 또는 직장이 될 거예요. 맞죠? 이게 2차적 사회화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공식적 사회화기관, 사회화, 가르치고 배우는, 즉 배우는 게 본래 목적인 곳이 어디가 있나요? 바로 어디예요? 학교가 되겠죠. 학교는 여러분들을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배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맞죠? 그래서 학교는 사회화가 주 목적이다 보니까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원도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학원 원장이 돈 벌기 위해서 한 거지만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한 곳이 목적이 되겠죠. 학원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직업훈련소, 직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지식 기능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학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직업훈련소도 사회화가 주목적이니까 우리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얘는 여기 위에다 적을게요. 바로 어디가 될까요? 이거 직장이 되겠죠. 직장의 본래 목적은 돈 벌기 위한 것이에요. 경제생활을 하기 위한 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직장의 본래 목적은 이윤추구인데 그 과정에서 사회화를 부수적으로 담당한다. 그래서 직장. 다음 정당. 우리가 아는 여러가지 정치하기 위한 당이 있죠. 그 정당의 목적은 정권 권력을 잡아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실현하기 위한 곳이 정당이에요. 그 과정에서 정치와 관련된 사회화를 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화 기관은 크게 1차적, 2차적 사회화 기관,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구분 기준은 내용, 시기, 목적, 그리고 다음과 같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특히 여기에 있는 사회화 기관에서 1차적 사회화기관과 그러면 비공식적 사회화기관과 같고 2차적 사회화기관과 공식적 사회화기관이 같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2차적 사회화기관이 학교에 있지만 공식적인 사회화기관, 2차적 사회화기관이 직장이 2차적 사회화기관이 있지만 여기에 직장은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 있죠. 맞죠? 그래서 1차적 사회화기관과 2차적 사회화기관이 같다라고 하면 안 되고 1차적 사회화기관과 비공식 사회화기관이 같다라고 하면 안 되고 2차적 사회화기관과 공식적 사회화기관이 같은 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서 자, 앞에서 배웠던 사회화기관인데 그 사회화기관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가족이라는 사회화기관이 있네요. 자, 가족은 가장 기초적인, 맞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기본적인 인성 등등에 대해서, 욕구 충족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죠.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가족에서 인성과 관련된 기본 틀이 형성되겠죠. 우리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많이 하듯이 인성의 기본 틀. 그리고 가족은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 가족과는 교류가 있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지속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게 가족이라는 사회화기관이 될 겁니다. 다음 또래 집단. 또래 집단은 바로 이 청소년기에 아주 중요하죠. 특히 자아 정체성,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왕따 이런 것도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지 성인들이 왕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또래 집단이 아주 중요한 사회화기관이 된다라고 봐두면 되겠네요. 다음 학교. 자, 우리 초등학교. 그러니까 아동기 이후 지속적 그리고 체계적 1교시에는 뭐 배우고 2교시에는 뭐 배우고 또는 국영수 사회과학 어떻게 배우고 이렇게 나와 있죠.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학교라는 사회화기관이 되겠네요. 다음 직장 성인기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우리 직장 만약에 뭐 30살부터 들어간다면 65세까지 요즘에는 더 나이를 많이 먹어도 직장에 다닐 겁니다. 즉 지속적으로 잠시만 지속적으로 사회화를 하는 곳이 바로 직장이라는 사회화기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음 대중매체라는 사회화기관도 있는데 우리 대중매체는 전 세대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거예요. 맞죠? 노인들도 대중매체에 영향을 받고 성인, 청소년, 아동 다 영향을 받을 건데 특히 이 대중매체는 청소년 사회화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청소년들이 대중매체를 되게 많이 선호하고 누리죠. 특히 오늘날 SNS 이게 급격하게 발달했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중매체의 잠시만요. 없이 그냥 합시다. 대중매체에 의존하는 그런 영향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배운 내용들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